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정선거 수사 촉구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나라 무너지는 것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나오셨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고 정부가 막혀버렸습니다.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좌파 연합으로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제2의 6.25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 국가로 나가느냐,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나가느냐, 정말 우리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는데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한 이때 정부가 못하고 나라가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슈가 많이 있는데 좀 빨리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불법 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그런 자들이 수사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공수본이 수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수본 아시죠? 네.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듣도 못하던 친구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영장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를 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내란죄는 안 됩니다. 제가 평생을 법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그런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은 아니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그렇게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사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다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죄 있다라고 전제하고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라. 영장도 원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아무나 아무데 나가서 받아도 됩니까? 판사는 형소법 제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권 분립 반대 아닙니까? 삼권 분립한 것이 필요한데 이거 억지로 지금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다가 국민적 집단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 영장에는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정말 엉터리 아닙니까? 체포하겠다고 관저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관저 출입 허가 권한도 없는 55 경비단 그들의 관저 출입 지균을 그나마도 사기 탈취해서 공조본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사기 체포입니다. 뭐라고요? 무법, 불법, 사기, 무대포 체포, 즉각 석방하라. 여러분 지금 탄핵 소추되어 있는데 이 탄핵 소추부터가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이죠. 6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명을 급조해서 헌법재판소를 엉터리로 구성을 해버린 겁니다. 급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급조는 원칙이 아니죠. 더구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급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헌재의 심리 자체가 너무 큰 하자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의 유지, 그것이 직무입니다. 권한 대행은 현상의 유지, 그게 직무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죠. 8년 전에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도 그걸 지키느라고 탄핵 소추까지 됐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기재부 장관 출신 권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급조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멋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경제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나라를 공산과로 가는 길,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확실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예, 최상목 정말 어려운 때 맡았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놓고는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가장 큰 알맹이 그걸 빼버렸습니다. 사기 탄핵이죠. 이재명 2심 3심 선고를 앞에 두고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려는 꼼수 아닙니까 여러분? 꼼수 불법 탄핵은 안 됩니다.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민단체가 어제 성청래 법사위원장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잘했죠? 헌재는 불법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불법 심의. 헌재법의 제23조에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6명인 상황에서 헌재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법 위반 아닙니까? 맞아요. 헌재는 지멋대로 6명으로 탄핵 심판 재판 할 수 있다, 변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명백히 법 위반 맞죠? 계엄의 본질이 뭐냐? 나라 무너뜨리는 좌파 연대의 폭거에 대해서 나라 살리는 길을 계엄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맞죠? 대통령이 내 얘기한 것은 부정선거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고 처단하고 제도 개선까지 만들어가는 그 길을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죠? 자유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냅시다. 자유 대한민국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저기 인천에 삽니다. 그런데 여기 오려고 KTX 표를 구하려고 했더니 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잘 왔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우리 보수의 심장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대구를 여러 차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올 때마다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나라 지금은 좀 나았지만 옛날 문재인 시절에 앞이 깜깜해 보일 때라도 이곳에 오면 그게 아니구나,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뜨거운 심장이 있다, 보수의 심장, 그런 자부심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몇 개를 전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구속 적부심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직접 나가시겠대요. 네, 나가서 이게 왜 이 구속이 자신이 구속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유 없이 구속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피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직접 가서 설명을 하겠다. 특히 자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군인들, 또 장관, 김의원 장관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내시라! 네. 그리고 여러분, 1, 2, 3 계엄 때, 계엄이 딱 터졌을 때 우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뭔가, 그러다가 2시간 만에 또 없어져서 이건 또 뭔가 하고 있었는데, 글쎄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기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날 국회에는 280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엄군을 보낸 반면에 이 중앙선관위에는 290명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보내서 밖에 경비를 시키고 안에 특수요원들을 집어넣어서 서버에 어떤 일이 담겨 있는지 평시 때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원에 있는 선관위의 연수원에 많은 병력이 파견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 중에 그 연수원에 중국인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시간을 두고 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수상한 것이 선관위의 보통 때의 이야기라면, 보통 때의 태도를 본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난리를 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거기 중국인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잠잠해요.
그렇게 시끄럽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각산이 됐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내.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게 바로 그 시설에 있었던 중국인들, 그들이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일, 활동에 연루가 돼 있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어제 16일날, 그저께군요, 16일날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네, 그 사람들이 잡혀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갔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한 내용의 후속 기사가 잠시 전에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일은 바로 그 중국인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게시판에 댓글 부대로 옛날에는 오미당, 그래서 우마오당이라는 인력이 붙어가지고 댓글을 쓰기 시작하고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드루킹이 있었듯이 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댓글을 다는 AI를 개발하는 역할, 다음에 그 AI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그런 공작을 해왔다. 그것이 잠시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취조하는 입장에서 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에는 치가 떨리지만, 이제 부정선거가 우리들의 포착된 지 5년 만에 그들의 암약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네, 이 선거는 모든 사람이 아는, 또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권리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길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어떤 때는 원망스러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싸우는 줄 알았던 그 싸움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큰 힘으로 함께 참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생명을 걸고 이 나라의 만국의 병인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왜 빨리 나서지 않나 하고 애를 쓰고 애를 끌었지만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는 이 엄청난 비리, 만국의 병, 여러분, 부정선거야말로 진정한 내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18일이니 이제 이틀 뒤면 20일 밤이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저는 19개월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입후보해서 후보가 된 다음에 절치부심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는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제가 워싱턴까지 가서 그 순간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예상한 게 있습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는데 당신들 주의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당신들이 다음번 희생자, 피해자가 된다고 제가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악관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안보보좌관실에 있는 요원들에게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다 알아듣고 보고서로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그때 그 안보보좌관실에 있는 그 요원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 왜냐, 그 당시는 이쪽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인데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야당 의원이 가서 동맹국의 대통령실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동맹국에서 원하는 것이냐,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으니 이 말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조차 부정선거에 치를 떨면서 이제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취임식이 지난 다음에 하루 만에 있을 여러 가지 행정명령 가운데 부정선거 척결과 관련한 정책이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한 기운이 태평양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전달될 것입니다. 자, 부정선거를 갖고 싸우는 그 강도를 보자면 지금까지는 한미 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탠스를 일거에 뒤집은 것이 바로 123 계엄입니다. 이제 온 세계에서 부정선거를 가장 미워하고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우는 대통령이 그 누굽니까, 여러분? 한미 동맹은 이제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한 전쟁에서 또 손을 잡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후보가 됐을 때 사드 기지의 배치, 사드의 배치를 자기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걸 자기네들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NSC 맥마스터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시켰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 했더니 1조 3천억 원이 듭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돈 반드시 내가 한국 사람이 내게 하겠다. 내가 그냥 배치하려고 했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자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내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애를 먹게 한 것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은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를,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이 사드는 핵무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서, 체제 방어를 위한 방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 동맹의 대통령이 됐구나 하고 혀를 찬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국의 지도자가 좌파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재인보다 훨씬 상태가 심한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월 20일 날 이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다음에 이 취임식을 전후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올 은유적인 표현이어도 돼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싸움에 응원을 보낸다든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계엄이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의로운 싸움이다 라는 정도의 언급만 있더라도 우리는, 혹은 대한민국은, 혹은 자유세계는 전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4년 5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이 부정선거야말로 진정한 반란이고 내란입니다. 게다가 그 싸움에 외국인을 끌어들였다면 그것은 외환입니다. 내란과 외환,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싸우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힘을 줍시다. 힘을 줍시다. 예, 우리들이 그에게 힘을 주면 오늘 법정에서의 진술도 힘을 얻을 것이며 이제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혼자 겪는 그 고통은 혼자의 고통, 자신만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 쓰러져가는, 이제 국회가 입법 독재가 돼서 사전선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전선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의석은 훨씬 더 계속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오르셨습니다. 우리들이 부정선거를 갖고 싸울 때, 이 작은 인원들이 싸울 때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시선을 우리가 다 이기고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온 세상이 부정선거에 대한 각성을 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싸우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젊은 2030 젊은이들, 조금 늦은 것 때문에 내가 야단을 좀 치고 싶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기특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도 놀랍니다. 2030 우리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미래의 세대들이 부정선거 등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깨닫고 있는 것이 보여서 매우 흡족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2030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예, 이 나라는 결국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창창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 그 짐을 여러분들의 어깨로 함께 옮겨서 함께 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화이팅! 네, 우리 민경욱 전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수를 더 크게 함성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이면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위협하고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과 탄핵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축하하는 뜻에서 영어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Honorable Mr. President Donald Trump, we are here to celebrate Mr. President inauguration and we are here to stamp out election fraud, impeachment fraud, threatened by pro-China, pro-North Korea, anti-USA, huge opposition party, Democratic Party, 이재명, 너무나 우리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무리 부정선거로 아무리 탄핵으로 저희들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해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자유민주를 위해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No matter what pro-China, pro-North Korea, anti-USA, huge opposition party, Democratic Party, 이재명, threatens. No matter what election fraud, no matter what impeachment fraud threatens us, we will never surrender. We will defeat them for free democracy and fair election and our next young generation. 저희들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 제가 4월 10일 날 총선 때요 참패가 하게 났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 이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구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희망이 보이는 게 뭐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당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동안 부정선거 카르텔에 인해서 절치부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에도 부정선거 카르텔을 쳐부수는 한미공조의 기적의 날이 오리라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저항하지 않고 굴복한 후보들을 거의 다 후보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부정선거에서 철저하게 저항했던 후보들은 거의 다 공천을 받아가지고 상하위원,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위원회 당대표가 되가 어땠습니까? 보수 집단지 공천 다 학살시켰죠? 도태우나 민경욱이나 부정선거 투쟁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공천에서 싹 탈락시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공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한동훈은 내부의적이고 부정선거 증거 없다는 자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참패를 하게 한 내부의적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화당은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0여 개 주에 유권자 아이디 시민권자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주는 법을 다 통과시킵니다. 30여 개 주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번 대선 상원 하원 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챙겨 올라가세요. 유권자 아이디 시민권자만 투표권 주는 30여 개 주 대부분이 트럼프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유권자 아이디 시민권자 요구하지 않는 그런 10몇 개 주에서는 트럼프 공화당이 거의 대부분 참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공명선거를 하면 미국 공화당이 이기고, 부정선거하는 마음대로 유권자 아이디도 요구하지 않고 시민권자 아니라도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공명선거에서는 트럼프 공화당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전자제 표기 개표하는 거 다 없앴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한견 대표에서 이끄시는 부방대와 그리고 국토원에 이끄는 민경 대표가 이끄는 국토원, 전화해가 일로 오라 해갖고 부정선거 투쟁을 줄기차게 했고, 아무리 고소 고발 소송을 걸고 해도 검찰은 다 무혐의 결정, 법원은 다 기각. 그 사람이 싫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 검찰도 전부 부정선거에 면죄부 주지, 또 법원도 다 소송 기각해가 부정선거 소송 기각해가 면죄부 주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증거 안 내놓고, 그리고 검열도 안 받겠다 하고, 도저히 부정선거를 밝힐 재주가 없으니까 공개적이면 불가리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세계에 많은 계엄을 했지만은요, 그 계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기 때문에 내란의 고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했다가 선관위에 가가 300명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런데 국회의원들 들어가는 거는 물리적으로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계엄회가 한 사람이라도 다친 사람,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 많은 계엄이 있었지만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한 계엄만큼 아무런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아무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단지 부정선거 증거만 확보하려는 이 초민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규모의 계엄을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내란이 되려고 하면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만 내란인데, 이게 내란입니까? 국가 세력을 집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스탑 더 스틸, 도둑질을 멈추라는 표도적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명선거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대통령이랄 거예요.
사람 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할 때 어땠습니까? 조중동이 가짜뉴스로 막 여론 조작하고 가짜뉴스 했죠? 아니 조중동에게 묻겠어요. 당신들은 가짜뉴스 여론 조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마치는 것을 치밀하는 집단인가 아니에요? 이 개새끼들 아닙니까? 여러분 조중동 보지 맙시다. 미국에는 저저도 뒤에도 자리 하나 있었다. 좌파 추리 언론들이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좌파 추리 언론을 시청자 900명을 마구잡이로 딱 떨어뜨려요. 미국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좌파 추리 언론을 질들이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그래야 됩니다. 요즘 조선일보가 혼이 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질들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중동 끊어가지고 우리 당번을 뜯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지금 아까도 우리 민경 대표께서 소개하고 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이 얼마나 공명선거, 이 부정선거가 중요한 부정선거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얘기했는데요. 지금 선관위에 90여 명의 중공인들이 붙잡혔잖아요. 자리 잘못 잡았다 카이. 이 사람들 가운데 이어 가야 그리고 돼. 이거 뭐 일본 가운데 가가지고 이리저리 그래 많이 오키나와로 해야 돼. 가가지고 저 뒤에 하나도 안 다 들리는데. 거기서 조사받았다. 다 자백했다. 마이크가 예.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게임을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 바로왕을 강팍할 대로 강팍하겠습니다. 10가지 제안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 마다들을 다 죽이니까 그때는 항복했는데, 아니 홍해 바다로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그걸 또 추적해가지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에 아도주고가 다 죽은 거는 바로왕 군대 아니었습니까? 바로왕을 강팍할 대로 강팍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공수처를 강팍할 대로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법원 판사, 서부지법 판사, 목소리가 적었죠. 헌법재판소 강팍할 대로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요밖에 안 들린다 그리고 카이. 이재명 요밖에 안 들린다 카이. 더불어민주당 강팍할 대로 강팍하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이런 강폭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는 구조주의지 않습니다. No Christ, no salvation, no democracy. 십자가 없이 구원 없고 민주주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올려가지고 일하는데 구방대 학교 두통과 함께, 그런데 이거 돈이 모자라는 거. 그리고 그건 모르겠어. 선관위 서거과 공부와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 부정단체와 그리고 광화문 집회와 여의도 집회와 그걸 안 하면 안 돼. 삼각지 집회와 대구니까 안 먹었어. 대통령 관장 집회 하고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단결해서 반드시 올라가가지고 부정선거 감찰
사기 탄핵, 사기 부정선거를 척결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공조해가지고 세계를 안전하게 민주주의를 빛내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